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목요일 아침 MBC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창원은 경남에서 성곽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 성곽들이 개발이나 각종 시설 건립으로 훼손되거나 파괴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 등에도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우선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출생신고나 지원금 신청 같은 복잡한 민원 신청도 키오스크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엔 전국 보급이 목표입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따뜻해진 겨울 날씨 때문에 채취 시기가 보름 이상 빨라졌습니다. 창원은 한국 성곽 유적의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산성과 읍성, 외성 등 47개의 다양한 성곽이 경남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성곽들이 개발이나 각종 시설들로 훼손 또는 파괴되고 있는데요. 창원시는 복원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창원 대도호부의 중심인 창원읍성 동문이 있었던 곳입니다. 성벽에 있던 거대한 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빌라 두 채가 성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2005년 첫 발굴 조사 이후 복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땅 매입을 위한 보상조차 마치지 못했습니다. 2025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6년 설계 들어가서 2027년에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근 창원읍성 남문지의 훼손도 심각합니다.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원형에 가까운 옹성이 드러났는데 성벽 위에 많은 집들이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사유지인데다 성벽 안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져 창원시는 복원에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창원읍성 안입니다. 성벽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들이 들어서거나 리모델링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 창원읍성의 사진을 보면 이곳의 파괴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원읍성 동쪽에 위치한 백옥산 정상. 삼국시대 산성이 있던 곳이지만 성 내부 건물지 위에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고 성벽의 돌은 돌탑이나 무덤의 기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레 600~700m의 성벽은 무너져 곳곳에 성벽의 돌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성곽을 알리는 표지판을 세우고 나무도 심는 보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술대회를 연다든가 또 지속적으로 이 관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 또 하나는 꽃길 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민자치회에서 역할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원대 박물관이 산성과 읍성, 외성을 비롯한 창원 지역의 성곽 유적 중 30곳을 조사해 창원의 성곽이란 책을 펴냈습니다. 진해 앙골포 외성이나 웅천 읍성처럼 비교적 보존이나 복원이 잘 된 곳도 있지만 10여 곳은 개발이나 각종 시설 설치로 훼손과 파괴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친환경 자동차법에선 주차 공간이 일정 규모가 넘는 학교와 교육기관에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학교는 외부 개방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외부인의 출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먼저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경남교육청 한편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구역. 파란색 주차선이 그어져 있고 그 뒤로는 전기차 충전 시설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기관 안에도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 시행에 따른 겁니다. 주차 대수가 50면이 넘는 학교는 내년 1월 27일까지 설치를 마쳐야 합니다. 경남에선 210여 곳의 의무 설치 대상 가운데 단 3곳에만 설치를 마쳐 이행률은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등 213곳이며 소요 예산 37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올 연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외부인들의 학교 출입이 잦아드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특히 현행법상 학교 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이른바 스쿨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 학교 안으로 들어온 운전자는 사고를 내더라도 가중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친환경과 우리의 미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으로 인해서 학교의 학생들이 또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안전한 학교가 우선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선이 된다면 그것이 교육자의 한섬으로서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학교 개방에 따른 안전관리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에 따른 제도 장치가 적극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학교 현장의 구성원 간 갈등이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 사고에 대한 충분한 또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경남교육청은 정부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외부 개방과 관련한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 대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요즘 영화관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선 사람을 통하지 않고 키오스크로 영화표를 사거나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출생신고나 지원금 신청 등의 복잡한 민원 신청까지도 키오스크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김해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키오스크. 화면을 터치해 원하는 민원 서식을 선택하고 간단한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반복해서 적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민원 서식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한 뒤 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민원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출생신고나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30가지의 민원 서식을 작성할 수 있고 아동 양육수당 등 연계된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어려운 행정 용어가 있거나 궁금한 점은 음성으로 직접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하러 왔어요. 전입신고란 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의 이동 시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스마트 민원 신청 서비스를 구축한 김해시는 시청 민원실과 장유출장소, 지역 주민센터 등 모두 10곳에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행정기관에 직접 올 수 없는 시민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도 가능해졌습니다. 내년에는 경남 전체로 확대하고 전국으로 보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이런 반복되는 기록을 마이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서 공공 서비스의 질이 훨씬 편하고 빨라질 것으로. 김해시는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키오스크마다 안내원을 별도로 배치하고 민원 신청서 작성을 도울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지리산 자락에도 봄을 알리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따뜻해진 겨울 때문에 고로쇠 채취 시기가 보름 이상 빨라졌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해발 800m의 지리산 벽소령 자락. 50년 된 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하자 맑은 물이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뼈에 이롭다고 해서 골리수로 불리는 고로쇠 수액입니다. 고로쇠는 지리산 고산지대처럼 밤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기후에서 주로 출하되고 맛도 좋습니다. 18리터 기준 판매 가격은 작년과 같은 6만 원입니다. 고로쇠는 봄의 길목인 경치벌 전후에 주로 채취했는데 요즘엔 수확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로쇠 주산지인 하동과 거제, 전남 광양에선 지난달 중순부터 채취가 시작돼 20여 년 전보다 보름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이제 2월 초 이러면 그때 많이 추워가지고 온 산에가 눈이 쌓이고 이제 얼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 2월 중순쯤 된 것처럼 눈도 녹고 얼음도 녹고 이런 상태니까. 고로쇠 연구를 위해 심은 인공 조림지의 첫 수확 시기도 2015년 이후 점점 빨라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후 변화로 겨울이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겨울철에 따뜻한 기온이 일찍 시작돼서인데요. 이거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따뜻해지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봄을 날리는 지리산 일대의 고로쇠 채취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아침 공기가 더 차가워졌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2에서 7도가량 크게 떨어졌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진주 영하 4도 내외로 예년 수준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경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현재 창원과 김해, 양산, 밀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한 바람으로 불씨가 번지기 때문에 불씨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6도, 밀양 영하 4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8도, 양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삼청 영하 5도 내외로 춥습니다. 낮에는 거창 7도, 합천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예년 수준의 추위를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투데이 경남입니다. 거제시가 마련하는 2023 시민과의 대화가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 목포 1동, 목포 2동 주민센터에서 펼쳐집니다. 경남도의회 남해여수 해저터널 현장 방문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남해군 서면 작장리 일원에서 있습니다. 제62회 경남도민체전 경기장 개보수공사 점검이 오늘 오후 2시부터 통영공설운동장 등에서 실시됩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의령군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이 오늘 오후 6시 30분 의령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경남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함안 상공회의소에서 펼쳐집니다. 환경부는 경상남도와 합천군, 창녕군에 공문을 보내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비 19억 2천만 원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구와 창녕 주민들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추진함에도 지난해 국회에서 실시 설계비 예산이 통과된 것에 반발해 민간협의체 탈퇴를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가칭 신진주 역세권 초중통합학교 신설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신진주 역세권 초중통합학교는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13개 학급 규모로 오는 2026년 3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신진주 역세권 개발지구 주변 과밀 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인사는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국민과 불자님에게 깊은 참회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해인사는 어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과 호법부의 조사에 따를 것이며 해인 총림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인사는 사태 이후 진행한 원타 스님의 주지 추천을 철회하는 공문을 총무원에 전달했습니다. 경남 마산 로봇랜드를 둘러싼 경상남도 창원시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해지시 지급금 소송이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패소한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에게 확정투자비와 부가세 1,200억 원, 이자 500억 원 이상, 소송비용 1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672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유 소각장 증설사업 승인 공고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장유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장유 소각장 증설계획 승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와 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17일까지 사업 승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는 오는 9일 펼쳐질 예정입니다. 최근 TK 신공항의 중추공항 지위가 논란이 되면서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가덕 신공항 2024년 조기 착공에 시장직을 걸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민홍철 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최근 TK 신공항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특정 지역의 혜택을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습니다.